5,000원의 밤 첫 번째 이야기. 마포의 골목은 지금 조용하다. 가게 불빛만 드문드문 남고 바람이 간판 밑을 스치며 지나갔다. 강민석은 치킨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코로나가 시작된 뒤 손님은 줄었다. 배달의 말림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같이 말라갔다. 오늘은 한 마리도 못 팔 수도 있겠네. 그는 한숨을 삼키고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한 번 더 정리했다.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이 또렷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단어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치킨, 치킨.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강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키가 큰 형과 그 옆에서 몸을 들썩이는 동생. 동생은 손을 허공에 흔들며 형을 계속 졸라댔다. 치킨, 치킨, 치킨 먹고 싶단 말야. 치킨. 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주먹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마음. 동생을 달래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마음.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얘들아, 여기 왜 서 있어? 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앞으로 나왔다. 아저씨, 치킨 있어요? 형이 급히 동생의 팔을 잡았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치킨 먹고 싶었어? 동생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봤다. 강민석은 가게 안을 한번 돌아봤다. 튀김기, 빈 테이블, 조용한 음악. 오늘은 이상하게도 닭을 많이 준비해 둔 날이었다. 들어와. 밖에 춥잖아. 형은 놀란 눈으로 강민석을 보았다. 잠깐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처럼 생긴 돈을 꺼냈다. 정말 꼬깃꼬깃하게 접힌 5,000원 한 장이었다. 아니, 저희 돈이 5,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어요? 형이 겨우 말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강민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아이들을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 따뜻한 물 먼저 줄게. 동생은 눈이 반짝였다. 형은 계속 주위를 살폈다. 마치 괜찮아요? 라고 물어도 대답하면 안 될 것처럼. 강민석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정해졌다. 오늘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는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다. 기름 소리가 치익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그날 밤 아주 따뜻하게 들렸다. 잠시 뒤 치킨 한 마리가 식탁 위에 놓였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와, 진짜 치킨이다. 형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굳게 잡았다. 강민석은 종이컵에 콜라를 따르며 말했다. 먹어, 많이 먹어. 동생은 바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형이 먼저 잠깐 하고 멈췄다. 형은 강민석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민석은 괜히 허리를 펴며 말했다. 그래. 근데 천천히 먹어. 뜨거워. 그날 두 형제는 치킨을 조용히 먹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씹었다. 형은 동생이 잘 먹는지 계속 확인했다. 강민석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옷은 얇았고 신발도 낡아 있었다. 동생은 자꾸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아프세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라고만 했다. 치킨이 거의 없어질 때쯤 동생이 강민석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또 와도 돼요? 형이 깜짝 놀라 동생을 말렸다.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동생은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강민석은 그 둘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치킨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으니까. 형의 눈이 흔들렸다. 그 눈 안에서 뭔가가 한번 크게 지나갔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가게 문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강민석은 가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형은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언제나 동생 혼자였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먹고 나갈 때마다 꼭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강민석은 묻지 않았고 아이도 설명하지 않았다. 몇 번 그런 날이 지나자 강민석은 아이의 머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었고 아이는 자꾸 고개를 흔들었다. 눈 불편하지 않아?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강민석은 아이를 데리고 근처 미용실에 갔다. 의자에 앉은 아이는 몸을 조금 굳힌 채 거울 속 자신을 계속 힐끗힐끗 바라봤다. 머리가 다 끝난 뒤에도 한참 말이 없었다. 이제 눈 안 찌르겠다. 강민석이 말하자 아이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날 이후로도 아이는 몇 번 더 가게에 왔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이 다시 나타났다. 형은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다.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두 손은 계속 주머니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아저씨, 동생이 혼자 여기 여러 번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까지 잘라주셨다는 것도요. 강민석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형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말했다. 저희 형편에 이렇게 계속 신세를 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저씨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동생이 아저씨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그 말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형제는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강민석은 가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곤 했다.